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성품, 곧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성이란 다름 아닌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당연히 이 질문이지요. 소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왜 그렇게도 소통이 안 돼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직장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보셨지요? 소통이란 사람이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택한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주변에 청하는 행위. 그래서 소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청입니다. 이 정의 하나만 분명히 잡으셔도 오늘 강의의 절반은 얻으신 겁니다. 왜 그런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서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될 때는 이것부터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상대의 요청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상대는 나의 요청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러면 요청이란 무엇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에는 묘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라 열등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요청받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요청하기보다 요청받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못 믿으시겠다면 어린아이에게 한번 무엇을 부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흔쾌히 들어주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도 요청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청한 사람도 상처받고 거절한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거절이 두려워서 점점 더 요청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거절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거절할까요? 첫째, 잘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일을 요청받았을 때입니다. 요청받은 일을 잘 해내야 우월함이 증명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오히려 제 열등함을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청하기 전에 먼저 살피십시오. 이 일이 상대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인가? 둘째,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인데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코앞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못 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상대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요청할 때입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한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다, 생떼를 부리고 졸라댄다. 이런 요청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기는 해도 상대의 마음은 떠납니다. 요청에는 반드시 상대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넷째, 요청이 고압적일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청이란 본래 청하는 쪽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요청받는 사람이 열등함을 느끼게 한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치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청할 때는 상대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것이 참 많은 분들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상대가 그것이 요청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상대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퀴즈를 내듯이 요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쩌면 그런 것도 모르냐? 왜 그렇게 나한테 무관심하냐?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고 상대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 말이지요. 그러니 도움을 청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상대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여섯째,
상대가 흔쾌히 응해서 해주었는데도 정작 내가 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먼저 요청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은 왜 도움을 청하는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상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청해야 합니다. 요청받는 사람은 제대로 들었는지 되짚어 확인해야 하지요. 다음으로 제 능력과 상황을 살피지 않고 덜컥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능력과 상황이 안 되면 지체 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를 돕는 길입니다. 다만 거절에도 법이 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음을 먼저 밝히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중하게 말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정보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를 표하고 다음에 상대가 청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거절을 당했다면 상대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리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소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의 요청을 분명히 하고 상대의 요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일까요? 요청하는 사람일까요? 뜻밖에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요청을 받아야 내가 우월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남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와,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쾌히 응하면서 나에게 호감까지 갖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는데 이 부분만 고치면 더 좋겠네요 하고 가르치려 들면 상대는 불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대의 장점만 봅니다. 도우려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만 봅니다. 그런데 누가 제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리더십이란 도움을 청하는 마인드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내가 리더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십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소통이란 무엇인가? 요청입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이 거절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지요. 상대의 능력과 상황을 살피지 않아서, 자율권을 주지 않아서, 고압적이어서, 퀴즈를 내듯이 청해서, 그리고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아서, 뒤집어 말하면 이것들만 살펴도 우리의 소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확하게, 정중하게 도움을 청해 보는 것입니다. 요청은 아쉬운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